예, 최근 신림동 서현역 무차별 흉기난동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차원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시설을 점검해봐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오랫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다 보니까 법 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일부 사형 확정자들이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용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사형을 형벌로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 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임무입니다. 25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왔죠. 그렇지만 지난 어떤 정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정한 바는 없습니다. 기존하고 달라진 바는 없고요. 말씀드리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사형이 법에 있고 정부는 사형제 중치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형, 가석방 불가능한 무기, 일반 무기, 일반 유기 이런 단계에서 법관이 죄질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는 것이니까 그게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예, 한동훈 장관이 사형시설 집행을 할 수 있는 곳을 점검해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사형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서울구치소, 대전교도소, 대구교도소, 부산구치소까지 총 4곳이라고 합니다. 원래 5곳이 있었는데 한 곳은 폐지가 됐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4곳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형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과연 사형이 흉악범죄 예방에 도움이 됩니까?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요. 사형을 이렇게 집행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예. 지금 현재 외국 예를 보면 폐지된 나라가 한 110개 나라 돼요. 예. 좀 많아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사실상 폐지처럼 보류된 게 한 40여 개 나라고. 예. 그다음에 적극 사형을 집행하는 게 한 30몇 개 나라가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왜 찬성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형벌은요. 전통적으로 이제 응보형주의입니다. 동해보복. 물론 요즘 이게 형벌은 뭐 일반 예방, 특별 예방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게 동해보복.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를 우리 옛날 함무라비 법전처럼 있잖아요. 이런 게 응보형이 기본적인 정신이에요. 거기에 다른 게 가미되는데 저는 기존에 우리가 사형을 폐지한 게요. 보통 저는 정치범은 반대합니다. 정치적 사상으로 사형하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고 이게 오판 가능성이거든요. 옛날에는 이게 오판해가지고 사형 집행해버리면 억울한 게 밝혀지면 어떡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폐지했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이게 엄청나게 우리가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증거들도 명백하고 우리 눈으로 직접 묻지마 살인 많이 보잖아요. 여기에 오판할 여지가 있습니까? 오판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응보형 동해보복이라면 저는 이게 사형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결국에 상당히 지금 제가 작년 통계를 가져왔는데 옛날에는 이게 일본하고 우리가 10만 명당 한 0.4 정도로 비슷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일본은 전 세계 193인데 10만 명당 살인 건수가 0.4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5배가 늘은 거예요. 5배 늘어서 10만 명당 2건의 살인 사건이 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하고 미국은 아예 사형제가 있잖아요. 이런 게 통계를 보더라도 사형이요. 상당히 잠재적 범죄자에 대해서 억제하는 위화 효과라거든요. 이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우리나라에 지금 사형 확정 후에 미집행된 사형수가 모두 59명이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 기억하는 이름만 좀 몇몇 꼽아보겠습니다. 2005년에 유영철 사건이 있었고요. 2009년에 강호순 사건, 2001년에 정두영 사건 다 사형이 확정됐지만 계속 교도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교도소에서 또 교도관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 도망을 치려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개선의 정이 없어서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떠세요? 민주당에서는 사형제를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아마 이게 공론화는 안 됐습니다만 기본적인 입장은 사형을 폐지하는 것에 더 주로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은요? 네. 예.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흉악범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살인을 통해서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느냐? 정말 사형제가 실시되면 이런 흉악범들이 줄어들까? 인과관계에 대한 또 의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고심해 봐야 될 것 같고
꼭 법조인들 이런 법무부 검찰뿐만 아니라 국민의 법감정, 국민의 시대에 따른 어떤 생각의 변화들까지도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누군가 한 분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한동훈 장관이 지난번에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EU와의 외교적 문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EU와의 문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해외에서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와는 외교 관계를 맺지 않는다거나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로 종교적 이유가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이죠. 예. 이제 EU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사형제 폐지한 나라들이 EU 국가 중에 꽤 많거든요. 예. 아마 그런 걸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사형을 집행하겠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예. 일단 하여튼 이런저런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어떤 도구에 먼지가 쌓여 있으니까 좀 털고 해서 경각심을 높이자 뭐 이런 차원으로 보고 예. 지금 이승훈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정말 우리가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에서 사형 집행국가로 변하려면 광범위한 여론 수렴이나 뭐 각계의 의견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뭡니까? 사형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꿀 만한 건 없어요. 한동훈 장관 얘기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한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형을 실시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만들어 놓는 것, 유지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지금 59명의 미집행된 사형수들이 이 행형 태도가 대단히 불량하다. 예. 이런 것도 짚지 않았습니까? 그 소식 들리니까 일부 사형수들은 굉장히 긴장한다는 뉴스도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런 정도의 효과를 생각하고 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사형제 폐지라든지 뭐 사형제를 계속 존치하든지 하는 논의까지는 아직 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과연 한동훈 장관의 뜻처럼 이 사형제를 뭐 계속 유지하고 존치하는 것이 흉악범죄 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좀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